개념의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우리는 이제 어린이 교육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교회의 어떤 돌파구나 이런 부분을 결국 이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코칭 시스템,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면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뭐 자꾸 부딪혀 봐야죠, 뭐.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용을 해본 아이들 멘토나 또 이제 뭐 상담이나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심리 치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과정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느껴지는 거고, 그러나 실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책들을 정리해 나갈 때 그 책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해요? 그건 외우고 기억을 해두고 가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은 이제 이 코칭 공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코칭 공과가 일단 현장 시도의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린이 포유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코칭 스쿨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많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코칭 스쿨을 운영할 프로그램이 총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인성 코칭, 뭐 관계 코칭, 그 다음에 재능 개발 코칭, 그 다음에 심리 코칭, 그리고 이제 소통 코칭, 또 뭐 영성 코칭, 그 다음에 또 감성 코칭, 리더십 코칭, 그 다음에 장점, 적성 코칭, 또 학습 코칭, 뭐 질문 코칭, 셀프 컨설팅 코칭,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또 부모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이 10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 오프닝이에요. 일단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들이 나눠지는 것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든 건 경청이에요. 우선 경청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들어봐야 뭔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생각이 되는데, 들어보고 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걸 집어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영역이에요, 이제. 뭐, 어느 영역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지, 어느 영역을 다루고 싶은 건지, 뭐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건지,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를 만나서 어떻게 다뤄갈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 설정을 하고, 뭐 어느 주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뭔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갈등이면 갈등, 내가 이 수학을 잘 못 잡아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하나가 그날 자기는 수학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이제 코칭하기 위해서 10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 거의 분석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왜 이번에 네가 고민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니?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 아이한테 목사님하고 질문을 한 10가지만 네가 질문을 같이 해보면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왜 점수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얘 대답이
무관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니 아니면 이걸 좀 바꿔보고 싶으니 그랬더니 바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그 수학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온 분야는 어느 부분이고 잘 안 나온 부분,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은 도형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형, 도시구나, 도시. 그럼 이제부터 이 도둑놈을 우리가 같이 잡는 거다. 그리고 이제 도둑놈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이제 항상 모든 거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질문을 보자. 이해하는 데는 어디까지 이해가 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안 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네가 도형 그러면 이 도형에서 어느 영역은 이해가 되고 어느 영역은 이해가 안 되는지. 결국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이해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돕기 위한 자원을 찾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니?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자, 네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너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 칭찬할 것 같으니? 책망할 것 같으니? 어떨 것 같아요? 예, 칭찬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네가 이해되는 부분은 이건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얘의 방향성을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떻게 도둑놈 잘 잡았니? 그러니까 예, 이번에 도둑놈 아주 잘 잡았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끔 돕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의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은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있는 영역과 되지 않는 영역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영역은 당연히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너의 전체가 아니야. 네가 이번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이번에 요 시험에 한해서 안 나온 것 뿐이지 그게 너의 인생의 너의 전체의 점수가 아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룬다든지 뭐 뭐든지 다 뭐 자기 전공 분야를 또 다룬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칭을 할 때 이제 코칭 공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먼저 이제 모이면은 우선은 1분 동안 묵상을 하게 해요. 묵상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묵상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감사할 일은 뭔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치는 걸 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또 안 믿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신앙화해 나가는 거죠, 그게.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재능을 개발해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까지 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오프닝, 두 번째 영역 분류, 세 번째 체크,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예요, 목표, 성장 목표. 자, 뭐가 목표가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은 설교다, 신방이다, 전도다, 혹은 상담이다, 또 교육이다. 이런 걸 이제 골라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강점은 어느 영역이고 약점은 어느 영역이에요. 네. 앞에 있으니까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일 강점은 어느 영역이죠? 설교, 교육, 신방, 친교, 전도, 신방 교육. 약점은 어느 부분이죠? 설교. 네. 이 코칭 훈련 잘하면 설교 아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가 그러면은 내가 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논리적이지 못하다. 네.
이 코칭 10단계를 응용하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설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그 틀에다가 갖다가 본문을 넣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자, 한번 어떤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오프닝이에요. 그럼 성도들한테 심각한 이야기부터 하기보다는 성도들과 지난주, 저는 주로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혹시 실천해 보신 분, 이제 이런 정도로 하면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실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실천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좀 가벼운 오프닝을 가질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영역이에요. 자, 이번 주간의 설교 제목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설교 제목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자, 감사하기입니다. 자, 감사. 그래서 이제 영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이제? 현실 분석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원망, 불평이 그 자리에 차지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목표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꼭 그 구도에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걸 의식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짜임새 있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자, 첫째 오프닝, 두 번째 영역 분류, 세 번째 현장, 네 번째 목표, 다섯 번째 과정 목표, 여섯 번째 사용 자원, 여섯 번째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 자원, 설교를 위한 사용 자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선 자원, 사용할 자원, 성경. 그다음 또 뭐 자기 경험, 체험,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또 뭐 주석도 보고, 네, 정보도 얻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있겠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예, 그래서 자원과 그다음에 장애 요인을 찾아야 돼요. 장애 요인. 그래서 내 설교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장애 요인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기획에 대한 책을 좀 한두 권 읽어본다든지, 또 아니면 내 고정관념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든지, 네, 막 다른 일을 다 좀 이걸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설교를 내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 주일날 설교했으면 설교 딱 끝나면 그 다음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길을 가든 뭐 하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어느 날 설교, 다음 주일 설교를 뭐 금요일 날쯤이나 성경 보면서 막 찾아내려고 한다. 그럼 벌써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단점도 있을 거고,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이게 막 너무 피곤하면은 사람이 영감이 잘 안 떠올리기 때문에 설교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장애 요인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고, 가족 관계가 항상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좋은 영감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뭐 부부싸움 맨날 하고 있는데 성경에 봐봐야 그 무슨 영감이 떠오릅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건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이에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이제 설교자들한테는 뭐 항상 이제 영감이라는 게 살아 있어야죠. 그러고 하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영감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 영감이 포인트가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해서 영감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하면 영감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자, 실행 계획 및 점검 짜기. 6단계까지 왔으면 이제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 실행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실행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점검 확인 계획이다. 자, 실행 계획 설계하기.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걸 실행하고 싶습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죠? 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저 혼자서는 잘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도와주면 좋을까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코치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점검 계획하기. 혼자서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이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상담이나 멘토가 다른 점이다.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네.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의 내용을 구체화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체화 시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오전에 우리가 이제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고 뭘 하더라도 다. 그래서 마음 아픔이라는 건 결국 억압에서 오는 거예요. 억압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자유하게 인격성에서 나오는 자유함 속에서 살게 돼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계속 억압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또 성장해가면서 근본적 원인은 창세기 3장이고 현장에서 원인은 태안에 잉태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억압의 역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도 역시 억압을 받게 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억압을 받고 사이가. 그러니까 수많은 억압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겁죠. 염려, 근심으로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나중에 힘들고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결국은 마음 아픔, 심리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억압의 요소들을 쭉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억압의 요소들 15가지. 이 정도만 우리가 분류를 해봐도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열네, 15개.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뭐예요? 죄가 억압을 합니다. 죄.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습관.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생각, 과거 상처나 이런 거, 인간관계. 그 다음에 언어, 비교의식. 그 다음에 목적. 이 목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표를 갖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버리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너무 과중해가지고 성취도 못하는데 그게 억압이 돼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목표를 버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면 플러스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없애줘야 돼. 자, 거기 잠깐만요. 생각, 상처, 그 다음에 뭐예요? 유학스러운 거 나중에 외우기에 잘 쓰려고요. 중독, 생각, 그 다음에 과거. 상처는 생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상처 여기. 과거 상처. 응.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좀 알려주세요. 관계, 언어, 비교의식, 그 다음 목적, 그러니까 과도한 목적. 네.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있는데 이걸 이루지를 못했어. 그럼 아이고 이게 이제 이것이 때문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항상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정을 내려놔야 돼, 이제. 네. 우울증이나 이런 거 보통 열정이 너무 완벽 추구를 하다가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목표도 없이 그냥 나천적으로 그냥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 별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때로는 쉬어야 돼. 네. 그렇다고 또 아무 때나 막 쉬라 그러면 안 돼. 열정.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 여러 가지 뭐 환경. 이것도 다 환경이지만 뭐 이 사람의 생활 스타일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5가지 성품. 여기에 이제 상처를 입힐 때, 그 다음에 정보,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막 힘들어요. 상처받고 막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그려줘서 자, 골라보세요. 어떤 게 당신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뭐 죄 때문에 억압을 받는다.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 10개 이야기했죠. 10개. 첫째는 뭐예요? 우선 정체가 도대체 뭔지, 자기 정체, 이 억압하는 정체, 우울증이냐, 대인기피냐, 공황장애냐, 또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무기력이냐 이런 거요.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분노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해서 일단은 이름을 붙여줘야 돼. 아, 지금 내 속에서 있는 얘는 이름이 우울증이다. 얘는 이름이 공황장애다. 공황장애가 뭐예요? 갑자기 어떤 입구, 출입구가 없어가지고 탈출구가 없어서 금방 죽을 것 같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항상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석. 그래서 원인이 뭔지, 왜 오게 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세상의 모든 건 다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적 관계.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 욕을 막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눈물을 왜 흘리고 싶은 건지, 욕은 왜 하고 싶은 건지, 소리를 왜 지르고 싶은 건지. 그러면 이제 소리 지르게 해줘야죠, 이거. 어디서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싶으면 막 소리를 지르세요. 예. 그리고 욕을 하고 싶으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의자 위에다가 옆에 있으면 두들겨 패주고 싶은 사람,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예. 쫙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걸 여기다 놓고 그냥 주먹으로 치든지 뭘로 치든지 하고 갈기갈기 다 찢으세요. 그 나쁜 놈을 갈기갈기 다 찢으세요.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대. 그럼 내가 피해 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한참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막 다 찢어 밝혔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속에 있는 것들을 응어리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아니면 또 직접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바탕 하든지. 이게요, 용서라는 게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말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쏟아져야 그 다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 그 사람하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걸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오고, 의존도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분석을 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면 목표가 필요하고, 목표를 세워요. 목표. 어디까지 벗어나고 싶으냐. 어떤 상태가 되면 벗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예요? 이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생겼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자원을 만들어요.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짜고 점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포하고 외치고, 이 외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건 뇌 기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 속에 입력된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 뇌 기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는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는 거죠. 계속 상담하면서 보완해주고,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강화시켜줘야 돼. 잘하는 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표, 목적이 완성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로 이게 그냥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점을 계속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상담 코칭이나 이건 이제 코칭 스타일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열심히 안 보셔도 자유일의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점검 계획입니다. 점검 계획. 자, 그 다음에 쭉 볼까요? 점검 계획하기. 네. 누가 진척 상황을 점검해 줄 수 있나요? 그걸 실행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 계획의 수립. 해야 되니까 하는 계획보다는 하고 싶어서 하는 계획. 그러니까 얼만큼 하라고 하는 의무감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도록 기대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제로 아이 보고 너 여기까지 숙제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거보다는 얘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문 코칭 기술자들은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방법을 줘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에요. 자, 행동을 보니까, 행동 계획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지요? 어떠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행동 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행동 계획이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일일이 이 순서대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질문에만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게 뭐 추궁하는 질문이나 또 과거를 자꾸 끌어내는, 우리가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끌어내면 더 상처가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상처를 자꾸 꺼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니까요. 그래서 상담이, 우리가 일단은 상담이 병원 치료나 이런 쪽은 주로 이제 그 공감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현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현재를. 근데 여기서 그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상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개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장점을 개발하게 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게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하게 만들어주고, 재능을 찾아주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계속 자기가 발전하면 당연히 뒤로 안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자,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 칭찬하고 이런 노력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까 우리가 한번 봤죠. 세션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건 수립된 행동 계획을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를 쉽고 즐겁게 하려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상호 책임, 행동 실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약속한다. 지원망 마련,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사람, 하지 못했을 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코치의 중간 모니터링, 세션 사이에 코치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 그러니까 이제 코칭 공과를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코칭 공과가 지금 굉장히 실험이죠, 실험. 그래서 시범반을 지금 모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범반을 하는데 이제 코치가 중요해, 이제. 코치가 죽을 쓰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코치가 지금 이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하시게 되죠? 제가 가서 우리 교사들 가르쳐요. 교사들 이제 훈련해가지고.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박부실 권사님 우선 해야 되고,
김은숙 권사님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요 몇 분이 지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혀 생소한 게 됐을 때는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G7 계속 교육 받는 분들은 예, 같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할 때 자 전화 신방 자주 하시고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 시스템. 그러니까 전화해서 실천 상황 체크하고 그렇다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 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옆에서 또 부모가 체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대화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친밀감도 강해질 수 있고 아이가 지금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형식으로 인격이 커가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끌어내야 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학교라고 하는 사회성에 그냥 묻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끌어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시켜주자는 거예요. 이거. 독립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주도적 학습 또 무슨 뭐 창의력적인 뭐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코치들이 잘 할 수 있는 코치가 양성이 돼야 돼요 일단. 코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7 훈련을 늘 해왔던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바쁘게 정성껏 열심히 카톡방을 운영하든지 뭘 하든지 쫓아다니든지 안 되면은 되게끔 만들어 주는다든지 이런 열정을 가진 코치가 되면 하게끔 돼 있고 하면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하면은 변화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누가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됩니까 이제 누가 부모가 맞장구를 잘 쳐줘야 돼요. 부모는 맞장구를 잘 쳐주는 이게 이제 장구로 말하면은 맞장구 잘 뭐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교사하고 약속을 맺어서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의 현장은 가정이고 학교라고요. 그럼 이제 가정의 현장에서 아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돼 이제. 근데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막 야단치고 맨날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은 참 굉장히 지금 어떤 우리가 임상 실험인데 아이 교사 부모예요. 아이 교사 부모. 이 코칭이 1대1이에요? 집단이에요? 예, 1대1도 가능하고 집단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집단 어떤 방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은 그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주고 그 중에서 연장자를 팀장으로 세워준다든지 그 아이가 전화하고 그 아이가 또 이렇게 각자의 그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서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공과 내용이니까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은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칭 공과는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개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행동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대 반 지금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실 것 같고 우리 여기 열심파들 또 박부실 권사님이나 우리 김은숙 아주 유명한 열정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파들이 지금 접근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세상은 항상 도전이에요.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나은 방안.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저는 항상 한편에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예,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어쨌든 어른들은 이 공부를 계속 해온 사람들은 다 좋은 피드백을 다 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저께 한 사람 그 양반은 이제 혼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혼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이 이제 심리 치료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다가 이제 치유 끝나면은 이제 우리 종기암의 영역 공부시키는데
그 언니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교수반에 이제 등록금 내는 반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기암의 영역을 공부하고 지난번에 이제 과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 노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걸 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꼭 피드백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가져왔는데 뭐 아주 잘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피드백을 보면서 남편이 우선 당신이 화 안 내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좋다. 당신에게 변화가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 소통이 많아지게 되고 우선 본인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임상 대상은 지금 자기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하는 사람들은 다 대체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변화와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이 과연 이게 된다면은 부모도 같이 싸잡아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같이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학교 교육청 그래서 매달 이제 교육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교육의 교육 과정은 이거고 집에서 협력해 줘야 될 건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학부형 회의를 어느 날 모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부모와 가정의 변화를 몰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하기. 코칭은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회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점검하다 보면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와 진행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해서 버려야 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도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 공과를 이제 다루면서 피드백을 반드시 그 공과 사용한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교수 지금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이걸. 지난주 공과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고 대상은 몇 학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어느 부분이 수정 보완이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완벽한 이제 공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째 나 혼자만 실컷 이야기하고 있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문제 변화와 성장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게 이제 우리들이 협력이 돼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이게. 네. 자, 예를 들면 부부의 소통 문제이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방향을 틀어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과정 목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 강화시켜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할 외적, 내적, 영적 자원들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때로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겹고 힘들어 포기할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쉬었다 가기도 하면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기대와 즐거움,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으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외치는 걸 잘 점검해야 돼요. 셀프 코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무 몰아가면 힘들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코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예, 본인이 아예 이 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는 이제 청소년 이분이 이제 유치원 그 어린이 이제 유치원에 무슨 미술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아주 참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부분. 이런 분들은 좀 강하게 끌고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또 강하게 끌고 가면은 또 이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한 틀에서 이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 성장 모델, 질병 모델. 질병 모델은 뭐예요? 계속 문제만 집중하니까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하면서.
상처되고. 그래서 상담 받는데 상담 받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통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 알고 보면은 초기 상담을 할 때 상처가 된 경우들이 생겨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게 한다든지 자기하고 안 맞는 방식으로 뭘 자꾸 그쪽에서 짜여진 틀 속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또 개인의 인격적인 모독이 있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같은 친한 사람들끼리도 뭐 때문에 자꾸 울고 그러면 그걸 이제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밤 11시 반인가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살다 보니까 또 이게 되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뭐 형제들 같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다 겪고 다 한 건데 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 좀 마음 좀 강하게 먹어 좀 해. 이러면 이제 그런 게 막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담자는 끝까지 이해시키고 그 원인을 찾아주고 다시 분석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는 한 1시간, 1시간 반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뭘 하겠냐고 물었더니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라. 자기 자신과. 그래서 자기를 이해시키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자기 플랜을 짜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한참 지났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일단 뭐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은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자꾸 병들고 성장 모델은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꾸 좋은 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코치나 이런 사람들은 단점이 보이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자, 대화 1, 부하 직원, 이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79% 나왔습니다. 상사, 6개월 이내에 만족도를 90%까지 올려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우선 고객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지, 즉 불만족 요소가 뭔지 자세히 조사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보세요. 고객들이 불만족한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뭐 틀린 거 없죠. 문제 찾아서 고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델을 보면은 네, 이렇게 문제를 찾아서 해소시키는 것보다 좋은 점을 그들이 만족해하는 점을 찾아서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자, 물론 어떤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할 때 문제로 느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하 직원 이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79% 나왔습니다. 자, 상사 6개월 이내에 만족도를 90%가 올려봅시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선 고객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는지, 즉 만족 요소가 뭔지 조사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자는 거고 뒤에 부분은 좋은 점을 만족해하는 점을 더 강화시키자는 쪽이에요. 결과는 대화 두 번째가 8개월 후에 고객 만족도가 95%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면 질병 모델의 관점으로 코칭하는 것이요. 반면에 행복 및 성장 추구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면 성장 모델의 관점으로 코칭하는 것이다. 코칭이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모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 발전시켜라. 그러면 단점은 저절로 사라진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못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가지를 똑같이 한꺼번에 못해요. 자,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는 거 두 가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걸 두 가지 똑같이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리가 찢어집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점을 키워가겠다 마음 먹으면 당연히 단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단점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행동 강화하기, 보상 반복 훈련 습관화하기. 이 부분은 8번과 병행되어질 때도 있어요. 다만 이런 과정과 내용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 잘하면 당연히 적당한 칭찬과 축하 혹은 기타 방법들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도 자기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누구한테 말 한마디라도 잘했어 그러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 진짜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찌니까, 그렇고. 자, 코치 역시 그렇게 해야 되고, 주변에 한 단계씩 완성해 갈 때마다 칭찬과 축하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뤄나갈 때 부모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면 그 분야가 커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키워서 문제가 약화되게 만들어야지, 문제를 자꾸 드러내면 더 문제가 강화돼 버려요, 이게. 우리가 끌림의 법칙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사람 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점,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문제를 자꾸 다루면 창세기 3장이 자꾸 끌려 나와요, 이게. 근데 좋은 점을 다루면 창세기 1장 27절에 성품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한테 심한 소리 해보세요. 내가 더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누가 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애쓰는 점을 해주면은 내 속에서 좋은 게 끌려 나와요. 네. 이게 끌리는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 내면은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아주 깊숙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송, 묵상, 외침,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체돼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창세기 3장의 프로그램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문제나 목표에 따라 고정된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잘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목표 성취. 여기서 얻어지는 거 아주 많아요. 소통의 문제 역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므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취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분야들 역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대한 학습이 자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정을 짧게 자르라는 거는 짧게 자름으로써 내가 성취하는 부분을 많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뇌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짜장면 먹다가 체했어. 이거, 네.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계절이 되면은 비슷한 계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해. 그게 왜 그래요?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이게. 그걸 자꾸 부정해야 돼. 그걸 옳다고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 늘 그게 고정돼가지고 그 시즌이 되면 안 아픈데도 상상 임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다 체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음식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게장 먹고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게장 먹으러 또 갔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게장 먹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인 기피증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피한다고 피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엔 그게 더 커져요. 눈덩이처럼. 기피하는 게 뭔지.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걸 경험시켜야 돼요. 자, 100%가 아니더라도 나는 예전 행동보다는 새로 시도했던 행동을 이제도 자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도 충분하다. 변화된 자아상의 확립, 변화 행동의 일반화. 행동의 변화가 완성되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유사한 상황에서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코칭을 통해 부하직임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는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이게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업무상의 협상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자, 코칭 과정 10단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여기서 주무실 분들도 그렇고 계속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목표 완성까지 계속 오프닝만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실 때는 이제 다 한 번씩 숙제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 10단계를 가지고 이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파묻어 놓은 채로 무력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일꾼들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좋은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